여기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참석한 것에 매우 못마땅해하며 노골적으로 타국에게 한국을 폄하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엠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자랑스러운 해군에서 복무를 했던 여군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미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은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했던 노르웨이의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는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북유럽에서만큼은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기에 더욱 그랬죠. 실제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국가적인 해킹 등에 대응하는 사이버군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갈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발벗고 나서기도 했었죠. 저는 모든 군인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충성심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그런 군대를 제대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국가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은 가게도 바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군복무 시절 평화유지군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온 뒤 며칠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잘 쉬고 있는데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세계군악대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인솔자로서 동행해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군악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동료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세계군악대 축제에 노르웨이 보조 인솔자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그 축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축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의 멋진 행진들을 본 적은 있지만 솔직히 2번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군악대 축제에는 여러 각국의 나라가 참석했는데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 등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악대 축제가 시작하기 전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악대 단장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그리고 저희 노르웨이까지 여러 나라들의 인솔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그때 일본인 군악대 단장이 저희를 향해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인 군악대 단장과 반갑게 인사를 마치자 한국 군악대 단장도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러 왔어요. 저희와 인사를 나눈 한국인 단장은 옆에 있던 일본인 단장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단장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단장이 내민 손을 봤으면서도 무시한 채 고개를 휙 돌려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노르웨이 군악대원의 모습이 늠름해 보인다며 너스레를 잔뜩 떨면서 말이죠. 한국인 단장은 민망한지 자리를 피해 다른 국가들의 단장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희도 민망할 정도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는 저희 일본과 한국뿐인 것 같은데 굳이 한국은 부르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는 혹시라도 들릴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 동맹국들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라면서 동맹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등과 그리고 우리 일본까지. 그런데 그렇게 타국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지. 이런 군악대 축제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거라며 우리 일본 군악대의 용맹함과 기지만으로도 축제가 폭발적일 거라더니 굳이 한국은 안 와도 될 뻔했다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국방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한국의 국방력은 늘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단장은 저에게 뭘 모른다면서 한국은 군복무 의무제라는 게 있다면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20세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 일본이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우리 일본의 국방력에 발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마침 군악대 축제가 시작한다는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저희들은 각 나라의 단장들과 가벼운 목례를 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별 감흥 없이 군악대의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전 사실 군악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 위주로 공연이 꾸려졌는데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물론 웅장한 군대의 행진곡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음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감동은커녕 피로감만 늘어나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거라고 해봤자 음악을 좀 더 빠르게 연주하거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율동 같은 것을 하는 정도였죠. 저는 전통 의상에도 감흥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고, 그래서 유럽 국가의 전통 의복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하품이 쩍쩍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공연의 티켓을 돈 주고 판다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내고 이 공연을 보러 왔다면 당장 주최 측에게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공연이 중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제 주변의 분위기가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웅성웅성하며 나누는 대화는 이제 곧 일본군의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일본인 단장이 자신들의 국가만 왔어도 지금 이 행사장을 열광시킬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가 되더군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시아 나라의 군악대라니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아까 일본인 단장의 호언장담도 그랬고 주변의 반응도 이러하다 보니 저도 기대감과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고쳐 앉고 일본 군악대의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렬한 소개 멘트와 함께 무대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일본 군악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했어요. 일본 군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군악대와 비슷한 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멀리서 보면 일본 군악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주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건 군악대 축제에 참여한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연주 실력 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군악대는 연주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을 지어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난이도를 올리면 무대를 뱅글뱅글 도는 정도였죠. 일본의 무대에 실망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차 있던 어린아이는 등받이에 몸을 파묻은 채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팔짱을 끼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일본 군악대가 연주하는 곡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무대 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언가 색다른 것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에 지루해하던 사람들은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의 앞을 비집고 들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뭐지? 싶으면서 이제 곧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런데요. 그 희망은 일본 군악대에서 나오는 음악이 시작한 지 단 5초 만에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건 둘째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 웃음마저 나오더군요. 왜 그랬냐면 일본 군악대가 연주한 음악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이었거든요. 강인함과 박력을 표현해야 하는 군악대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귀엽고 발랄한 음악을 연주하다니 차라리 개최국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을 비집고 갔던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같이 박수치며 응원하자며 독려를 했었고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어 했었죠. 뭐 그럴 만도 한 게 그 사람은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자기 나라 응원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억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동요하는 건 아니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일본 군악대의 기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대로 나온 사람들은 만화 영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무대 곳곳을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췄어요. 게다가 춤을 추는 사람이 단 2명뿐이라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비해 무대가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의도로 저런 춤을 추고 무대를 뛰어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일본 군악대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자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시작부터 버벅거렸고 악기 구성 자체가 초라해서 볼 게 없었어요.
당연히 음악도 별로였죠. 공연 마지막쯤엔 전통악기와 양악기를 함께 연주했는데 그건 정말 기괴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일본 군악대의 공연이 끝났고 힘없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의상치는 박수였는데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인가요? 일본 군악대는 야유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열렬히 응원하던 그 일본인은 눈물까지 보이며 일본 군악대의 모습에 감동한 듯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 주변인들에게 일본 군악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원래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저에게도 계속 물어보길래 예의상 재밌게 잘 봤다고 해줬는데 그 사람은 제 대답이 뭔가 아쉬운지 계속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계속되는 물음에 슬금슬금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빨리 입 다물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훌륭했다며 박수를 쳐줬더니 골 때리게 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연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뭔 이런 또라이가 다 있지? 싶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후로 몇 개국의 공연이 이어졌고 저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환호성이 나올 때면 슬쩍 공연을 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회자가 큰 소리로 한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공연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립 박수부터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일본인 빌런이 생각나서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일본 군악대가 보여줬던 그 끔찍한 것을 또 봐야 하는 건가 생각이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고 싶더군요. 그러던 그때 공연장에 불이 꺼졌고 조용한 공연장에 거대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벽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국 군악대가 등장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평범한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전통 의복과는 차원이 달랐죠. 일본은 1000몇 개를 엮어 만든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었는데 한국은 실크처럼 반들거리는 고급 소재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화려하지만 우아한 색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또 머리에 쓴 모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어요. 일본은 실 같은 걸 꼬아서 머리에 둘렀었는데 일본과 비교하니 더욱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일본인 빌런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연신 우라고 외치면서 형편없다며 한국의 국악대를 향해 비아냥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놀라움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한국 군악대에도 일본 군악대처럼 무용수들이 있었는데 손에 커다란 부채를 든 여자들이 줄을 지어 나와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로 꽃과 파도를 만드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한국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또 다시 일본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 둘이 뛰어다니기만 했다면 한국의 무용수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부채를 넓게 펼치고 빙글빙글 돌 때마다 치마가 넓게 펼쳐졌는데 제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여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Amazing, It's Beautiful을 외치며 저 여인들이 입은 옷을 궁금해 하더군요. 한국의 무대는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봤던 무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축제에 초대된 모든 국가는 군인의 정제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악기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합 소리와 함께 무대를 꾸몄어요. 그 기합 속에서 한국의 기계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합 소리가 날 때마다 몸에 전율이 흘렀죠. 또 한국의 악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북을 썼는데 한국의 북은 소리부터 달랐어요. 북소리가 쿵쿵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크게 뛰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주가 될 때는 모두가 함성을 질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웅장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무대였어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 군악대에 열광하자 제 앞에서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던 일본인 빌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다 재미없었는데 오직 한국만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죠. 이렇게 멋진 걸 보여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하게 되더군요. 저는 동료에게 오늘 보았던 한국의 무대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군악대에는 관심도 없다더니 재밌게 본 모양이라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공연을 마치고 각 나라의 군악대원들을 격려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한국 군악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까 만났던 일본 군악단장의 앞을 가로막더니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 군악대의 무대를 어떻게 봤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인 빌런이 여기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물음에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면서 재차 묻더군요. 한국의 형편없던 무대와 비교해서 우리 일본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인사치레로 좋았다고 말했더니 일본 군악대원들에게도 얼굴 비춰달라며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마주한 일본 군악대원들은 키도 작았고 가까이에서 보니 무슨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처럼 애들 마냥 보이더군요. 체구들도 작았고 제가 손을 내밀자 쭈뼛쭈뼛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군악대원들이 이동하려는 채비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한국 군악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들은 방금 만났던 일본 군악대원들과는 다르게 저와 같거나 오히려 크더군요. 뭔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악수를 청하는 제가 쭈뼛거리게 될 정도로 말이죠. 제가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그 일본인 단장은 다른 나라 단장들과 인술자에게 찾아가서는 아까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무대는 이번 축제에서 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독창적이었고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축제에서 한 가지 공연만 더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공연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했죠. 한국인 단장과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미국인 단장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미국인 단장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멋진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며 미국이 한국에게 패배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는 한국 군악대원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올렸죠. 그때 두 걸음 뒤에서 일본인 단장이 은근슬쩍 저희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그러더니 한국인 단장에게 잘했다면서 우리 일본이 먼저 멋진 모습을 선보이며 행사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잘 지펴놨었는데 나름 잘했다면서 훈수두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국인 단장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하면서 일본인 단장에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서 만약 이번 축제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음 축제에선 아마 아시아 국가는 배제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일본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단호한 미국인 단장의 말에 일본인 단장은 얼굴을 붉히더니 인사조차 하지 않고 몸을 휙 돌려 떠났습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참여한 사람이 저렇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유감을 표했죠. 그랬더니 한국인 단장은 괜찮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군악대를 향한 일본 군악대의 자격지심은 예전부터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인 단장의 자신들의 국가가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한국보다 더 높은 국방력을 가졌을 거라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미국인 단장이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일본이 왜 한국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군사력은 매년 일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토퍼 엠마일씨가 군복무 중인 해군력도 한국은 일본보다 순위가 높다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 단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든 군악대원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식사를 위해 다시 단장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인 단장과 미국인 단장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놀랬었는데요. 양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 단장은 저의 식판에 라면과 국물을 덜어주면서 먹어보라며 이런 축제나 행사 마치고 먹는 컵라면은 정말 맛있다면서 권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던 노르웨이 해군을 전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당연히 장사도 잘 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본 노르웨이 사람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한국의 라면이 자꾸 생각난다며 제 가게에 자주 방문해 주셨거든요. 동료 덕분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세계 군악대 축제에서 평소 잘 모르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까이 알게 되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군악대 행사가 멀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면 늘 찾아보고 있을 정도고 멀지 않은 시간 한국으로의 방문까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라면 때문에 한국을 한 차례 방문하긴 했었지만 업무차 방문했던 것이었어서 많은 걸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업무차 방문했던 한국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그걸 온전히 느끼고 오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여행으로 떠나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사실 세계 군악대 축제에 가서 그날 한국인들의 모습을 제가 만약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제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제 삶에도 터닝포인트가 잡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발전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세계 군악대 축제에 노르웨이 인솔자로 참여했다가 한국을 만나 결국 한국 요리를 파는 가게까지 차리게 되었었던 크리스토퍼 엠마엘 씨의 사연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